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지난 여름에 맨유로 이적한 오나나 골키퍼의 후방 빌드업이 요즘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센터 서클 부근까지 올라와서 빌드업을 주도하고 막 사비 알론소 마냥 패스를 뿌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오나나의 빌드업이 팀에 어떤 이점을 주는지, 단점은 뭔지, 또 맨유를 상대하는 팀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이런 것들 싹 알아보겠습니다. 어라스카라 탈압박. 자, 오나나가 위험을 감수하고 높이 올라가서 빌드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탈압박을 잘하려고 지난 시즌 맨유에는 데헤아가 있었죠. 그때는 후방 빌드업 할 때 원래 포메이션인 4-2-3-1을 그대로 가져갔어요. 데헤아가 발밑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패스 옵션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뺏기면은 바로 커버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주변에 맨유 선수들이 많이 있었어야 됐다고. 자, 하지만 올 시즌의 맨유는 다릅니다. 오나나의 빌드업 능력이 쩔다 보니까 센터백 중에 한 명을 올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요. 그러면 중앙 미드필더랑 측면에 있는 선수들은 쭉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요 지역에 맨유 선수들이 오나나 포함해서 8명, 그리고 전방 압박하는 상대 선수들은 6명. 그러면 맨유가 2명이나 더 많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상대가 뭐 4-4-2 형태로 압박하든 4-3-3 형태로 압박하든 무조건 프리맨, 비어있는 사람이 2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대가 볼 갖고 있는 오나나 골키퍼는 안 막는다, 다른 선수들을 한 명씩 물어서 패스를 못하게 하겠다 해도 프리맨 한 명은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나나 골키퍼가 진짜 잘하는 게 그 프리맨이 어디에 있는지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그리고 기가 막힌 패스를 걷다 보내주지. 자, 그런데 만약에 상대가 중원의 프리맨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요 한 명까지 위로 올려버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원의 프리맨은 없어지지만 요 지역에서 1대1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오나나는 그걸 또 안 놓치고 전방으로 킥을 길게 때려버리네. 여기서 1대1 싸움 이기면 바로 찬스네. 상대로서는 너무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센터백까지는 올릴 수가 없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상대는 요런 생각을 하겠죠. 아니, 어설프게 전방 압박 해봤자 맨날 탈압박 당하고 체력 쓸데없이 낭비하고, 에이, 그냥 라인을 좀 내리자. 그러면 오나나는 그만큼 더 올라와요. 그리고 거기서 더 질 높은 패스를 뿌려요. 상대로서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발밑 능력. 자, 우리 나나는 기본적으로 공을 다룰 때 발바닥을 자주 사용합니다. 요 얘기는 볼을 더 섬세하게 컨트롤한다는 뜻이에요. 자, 오나나 골키퍼는 이 훌륭한 발밑 능력을 가지고 강하게 압박해오는 상대 공격수들을 자주 농락합니다. 자, 이렇게 농락할 때 공간 여유가 있으면 요렇게 접을 때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순진하게 접었다가는 상대 공격수 발에 공이 걸려서 뺏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나나는 이렇게 크루이프훅을 해서 뒤쪽으로 접거나 아예 뒤쪽으로 쑥 돌면서 자기 몸으로 공을 보호하죠. 그러니까 공을 뺏길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상대 공격수를 제껴서 날려버리면 또 좋은 게 요 공격수들의 체력이 쭉쭉 답니다. 자, 오나나의 발밑 능력이 좋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건데, 사실 다른 골키퍼들도 훈련할 때는 발밑이 요 정도로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과 오나나의 차별점은 요겁니다. 강심장이야. 진짜 재밌는 게 오나나가 하프라인 부근에서 빌드업을 하다가 볼을 뺏겨도 당황하질 않습니다. 팬이 가가지고 막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동료들하고 바로 압박을 해요. 그래서 결국 본인이 뺏어. 그리고 동료 센터백이 백패스를 했는데 상대 공격수가 압박을 겁나 해. 그러면 뻥 걷어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다렸다가 턴을 해서 제낍니다. 그 다음에 패스도 여유가 엄청나고. 어떻게 이렇게 침착해? 심지어는 후방 빌드업 할 때 힐 패스도 해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아니, 근데 오나나는 왜 이렇게 발밑 능력도 좋고 침착하지? 그래서 봤더니 이 선수가 라마시아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골키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선수가 탄생을 한 거야. 패스의 질. 자, 일단 오나나는 바로 옆에 센터백들한테 패스를 할 때 정말 받기 좋게 줍니다. 만약에 패스를 더럽게 준다? 그럼 우리 센터백은 그 공을 트래핑하는 데에 너무 많은 주의력을 쏟게 돼요. 그래서 뒤쪽에서 오는 상대의 압박을 제대로 체크를 못하는 거야. 그럼 뺏겨서 골 먹는 거야. 하지만 오나나는 그 공을 트래핑하는데 주의력이 거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섬세하게 줍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 센터백은 뒤에서 압박해오는 상대를 체크하는데 충분한 주의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안 뺏기는 거죠. 자, 그리고 오나나는 롱패스의 퀄리티도 아주 좋습니다. 킥 자체의 비거리도 길고 구질 자체가 둔탁하지 않아. 부드러워, 받기 편해. 대모모 골키퍼처럼 상대 공격수한테 압박을 당해가지고 마지못해 뻥 걷어내는 목적지가 없는 그런 킥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오나나는 왼발 킥도 지려요. 그리고 역습 펀트 킥의 정확도도 좋습니다. 가끔은 골의 기점이 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오나나는 슈팅 막은 다음에 바로 스로인 해가지고 우리 팀이 역습 공격하게 만드는 거, 그거 진짜 잘합니다. 만약에 상대가 막 못 던지게 방해하면 농구 패스하듯이 던지기도 해요. 골키퍼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빠르게 패스를 릴리즈하는 거, 이게 팀이 역습을 많이 하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죠. 괜히 노이어가 뒤에 볼보이 섭외해가지고 볼 빨리 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오나나가 노이어보다 더 징한 거는 만약에 스로인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자기가 굴려놓고 직접
계속 드리블을 나갑니다. 그냥 자기가 역습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의 하프라인까지 나가. 자, 그리고 오나나는 다른 골키퍼들이랑은 차원이 다른 패스웍 능력을 갖고 있어요. 패스웍 능력이라는 게 뭐냐? 패스를 안정적으로 주고받아서 볼을 전진시키는 능력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보면 패스를 주고 다시 받을 각도를 만드는 능력, 어디로 패스할지를 선택하는 능력, 패스 타이밍과 템포를 조절하는 능력, 동료를 알맞게 조종하는 능력, 손짓을 통해서 동료의 패스 선택을 도와주는 능력, 패스를 줄 데가 없으면 차분히 갖고 있다가 더 좋은 옵션을 찾거나 지가 그냥 갖고 나가는 능력. 오나나가 이런 것들이 지린다 이거예요. 스위퍼 키퍼. 자, 오나나는 수비를 할 때도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수루 패스가 조금이라도 길면 확 튀어나와서 잘라버리죠. 자, 근데 보통 골키퍼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그냥 이렇게 빵 걷어내고 자기 골대로 겁나 돌아가거든요. 근데 오나나는 사뿐히 트래핑을 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고 전방의 공격수한테 또 기가 막힌 패스를 찔러. 이 플레이가 참 좋은 게 상대 공격수들은 방금 전에 수루 패스 받으려고 다 튀어나갔기 때문에 수비를 못해요. 그러면 수비 한꺼풀을 미리 벗겨놓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 수비 숫자가 적죠. 공격이 한결 수월해지죠. 자, 그리고 오나나가 높이 올라와서 뒷공간 커버를 해주면 또 좋은 게 있어요. 앞에 있는 필드 플레이어들이 더 높은 곳에서 간격 좁혀가지고 더 빡세게 압박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오나나가 공격할 때나 수비할 때나 요렇게까지 올라와 있으면 위험하죠. 만약에 상대가 하프라인에서 장거리 슛 때리면 무조건 먹히는 거야. 실제로 최근 랑스전에서 달롯이 패스미스 해가지고 상대 공격수가 장거리 슛으로 골 넣었잖아요. 근데 오나나가 올라와서 얻는 이점들이 많으니까 그 정도 리스크는 감수해야죠. 뭐 그 장거리 슛 안 당하려면 최대한 볼을 잃지 않게 조심하고, 볼을 잃었다? 그러면 볼 주변에 있는 우리 선수들이 바로 강하게 압박을 해줘야죠. 슈팅 못 때리게. 오나나를 막는 방법. 자, 그러면 맨유를 상대하는 팀은 어떻게 해야 오나나의 영향력을 억제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펼쳐지는 맨유 대 웨스트햄 경기를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올 시즌에 웨스트햄이 좀 다른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팀들이 빌드업 축구 하려고 하는 이 시대, 완전 반대로 역습 축구로 승부 봅니다. 라인 쭉 내리고 앞, 뒤, 좌우 간격 좁혀서 수비하고 볼 뺏으면 넓은 뒷공간 활용해서 그냥 역습. 이 단순한 스타일로 올 시즌 3승 거뒀습니다. 자, 맨유가 웨스트햄 같은 팀을 만났다? 오나나가 겁나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볼 돌리다가 뺏기면 바로 장거리 슛 먹는 거야. 그리고 뒷공간 자체가 너무 넓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역습이 측면으로 전개되면 오나나가 커버를 할 수가 없어. 이 공간을 혼자 어떻게 다 커버해. 실제로 올 시즌 맨유 대 노팅엄전에서도 노팅엄이 전반 초반에 2대 0으로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라인을 쭉 내렸어요. 그러니까 오나나가 높이 못 올라가더라고. 멘탈. 자, 오나나를 잘 아는 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그가 맨유의 유니폼을 입고 큰 실수를 저지르겠죠. 하지만 그는 그것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나나는 본인의 독특한 역할로 인해서 팀이 어떤 이점을 갖게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다가 가끔 실수를 하더라도 오케이, 뭐 어때? 내가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더 많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테나흐 감독이 그 역할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죠. 참고로 테나흐하고 오나나는 아약스에서 4년을 넘게 함께 했어요.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알죠. 아약스 때는 오나나가 더 높이 올라갔다고. 자, 멘탈 좋은 오나나 골키퍼는 또 동기부여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동료 선수들을 끊임없이 깨워줘요. 간 영입된 신참인데도 주장이었던 맥과이어한테 소리치는 거 보셨죠? 근데 또 그렇다고 소리만 막 치는 게 아니에요. 실점하고 나서 팀을 안정시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보니까 승부욕도 강하더라고요. 한 기자분이 아니, 홀란드가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데 상대하기 두렵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두렵냐고요? 제가 왜 두려워해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오나나의 발밑 능력이 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여러 이점이 있지만 카메룬 대표팀 감독은 이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때 오나나가 딱 한 경기 뛰고 그 뒤에는 계속 벤치. 그리고 그 이후에 감독이랑 의견이 안 맞았나봐요. 국가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다가 다시 복귀하고 막 그랬습니다. 좀 호불호가 갈리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마 10년 후에는 모든 골키퍼들이 이런 방식으로 경기를 할 것이다. 솔직히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육각형 선수들이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나나만큼, 아니 오나나보다 볼을 더 잘 차는 골키퍼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축구를 하겠지.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의견 많이 부탁드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